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 중에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밀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밀도가 어떤 거였죠? 밀도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로 했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를 구하는 식은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분자에 질량이 들어가고 분모에 부피가 들어가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식을 가지고 실제로 밀도를 구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밀도의 단위는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킬로그램 퍼 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 등을 사용을 합니다. 단위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오늘은 이제 물질이 뜨고 그리고 가라앉는 성질을 실제로 한번 봐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교과서를 봅시다. 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밀도를 한번 구해보는 과정, 물과 에탄올 그리고 철과 알루미늄의 밀도를 직접 구해봄으로써 같은 물질에서는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물과 에탄올 그리고 철, 알루미늄의 밀도는 각각 모두 달랐어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얼음, 물, 여기 있다, 물. 4도씨의 물에서는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은 0.79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에 철은 7.87, 알루미늄은 2.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봐보면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살짝 더 작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밀도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되면은, 물이 얼게 되면은 부피가 조금 커져요. 얼음이 되면 부피가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럼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밀도의 값은 어떻게 되죠? 밀도의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밀도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데 어떤 관여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물에 떠요. 그렇지만 돌은 나무보다 작고 훨씬 가벼워도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계란과 얼음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빈 컵에
물을 담아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을 한번 넣어보고 물에 뜨는지, 물에 가라앉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한 가지는 얼음이고요. 한 개는 계란이에요. 두 개의 물체가 물에 뜨는지, 물에 가라앉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계란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계란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물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계란은 물 속에 가라앉았어요. 계란은 물 속에 가라앉았어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얼음을 준비했는데 얼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넣었는데 얼음은 물 위에 살짝 떠있죠? 한 개만 더 넣어볼게요. 네, 얼음은 물 위에 떠있어요. 계란은 물 속에 넣으면 가라앉았고요. 얼음은 물 속에 넣으니까 물 위에 떴어요. 이런 현상이 왜 어떤 물질은 물에 뜨고 어떤 물질은 물에 가라앉는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밀도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실험 영상 잘 봤죠? 우리가 방금 실험 영상에서 관찰한 내용을 아래다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선 컵을 그려주고요. 컵을 그려주고 이 안에 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채워져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물이라고 적어볼게요. 물. 그리고 계란을 우리가 넣었어요. 계란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계란은 물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란은 물 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걸 넣었었죠? 얼음을 넣었어요. 얼음은 물 속에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죠. 얼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주자면 각각의 물질의 밀도를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4도씨가 아니었지만 4도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1.00 g/cm 세제곱 센티미터 이고요. 얼음은 아까 책에 나왔듯이 0.92 g/cm 세제곱 센티미터. 계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1.08 g/cm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왜 어떤 물질은 물에 뜨고 어떤 물질은 물에 가라앉았죠? 우선은 물질의 밀도의 크기부터 적어보도록 합시다. 제일 작은 거는요, 얼음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은 물, 그 다음은 계란. 순서대로 밀도가 점점점 커집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요, 물에 뜨는 얼음은요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여기는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리고 아래 가라앉아 있는 계란은요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물 위에 떠 있고 어떤 그 물질 위로 떠 있고 어떤 물질보다 밀도가 더 큰 물질은 그 물질 아래로 가라앉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적으면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근데 이거는 이 크다, 작다라는 건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두 물질의 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두 물질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물 위에 뜬다. 물 위에 뜬다가 아니라 떠오른다 라고 적어주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책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림 우리가 그렸고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책에서는요, 어떤 걸 하라고 했냐면 물에 얼음과 알루미늄 조각을 넣었는데 알루미늄 조각을 제가 계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물이 담긴 컵 위에, 컵 안에 알루미늄 조각을 넣으면 알루미늄 조각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조각이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헬륨을 채운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공중으로 떠오르지만 입으로 본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가 밀도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도록 합시다. 이 사진을 보면은 나무,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 있네요. 이 각각의 밀도의 값을 우리가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밀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밀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나무보단 식용유보단 플라스틱보단 물보단 글리세린보단 돌이 더 밀도가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고 위로 뜨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순물질의 그냥 물질의 밀도만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혼합물의 밀도는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혼합물의 밀도, 제가 또 실험 영상 하나를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혼합물의 밀도를 알아보는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요. 비어있는 물컵에 물을 담고요. 그 안에 계란을 담궜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난 실험 영상에서 봤듯이 계란은 물 속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현상을 보였죠? 근데 이 물 속에 소금을 조금씩 섞어보면서 계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아무런 소금을 조금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란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소금을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넣고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자, 아까랑 조금 변화가 보이나요? 처음에 비해서는 계란이 살짝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섞어 볼게요.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자, 봅시다. 계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계란이 완전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계란이 점점 물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계란이 완전히 물 위로 떠올랐죠? 처음에 소금을 넣지 않는 물인 상태에서는 계란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왜 지금과 같이 소금을 섞은 물일 때에는, 소금물일 상태에는 계란이 떠올랐는지 한번 밀도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것도 학습 활동지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컵이 있고요. 컵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컵이 있고 이 안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계란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소금물을 탔더니 계란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위로 떠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처음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을 생각하면서 방금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소금을 넣지 않은 물, 그냥 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1.00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란은 밀도가 1.08이었죠. 그래서 계란이 물에서 가라앉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소금물로 바꿔줬어요. 소금물. 그런데 계란이 소금물에선 위로 떠올랐죠. 계란의 밀도는 1.08인데 소금물의 밀도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계란이 밀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클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 물보다 밀도가 컸지만 우리가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이 계란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이 같은 경우에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부피의 증가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질량은 증가를 하겠죠. 소금을 넣은 만큼. 그래서 전체값,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금물은 1.08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서 계란이 소금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혼합물의 밀도를 설명을 해봅시다. 우선 책을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성분 물질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밀도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밀도가 큰 물질은 어떻게 되죠? 밀도가 큰 물질은 떠오르고,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죠?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른다.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도가 뜨고 가라앉는 현상으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으로 우리는 밀도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밀도. 그리고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고, 혼합물은 섞여 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 밀도가 변한다.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지의 이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수업했던 내용 잘 정리해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